501을 입는다는 거는 트렌드 너머의 세계를 접하고 있다는 개념이라서. 왜 이게 이렇게 청바지라고 남아있을까 하면은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라이스 클럽으로 들어왔잖아, 1994년에. 그래서 프라이스 94년이니까 중학교잖아. XX를 나는. 그게 그거 아직도 나 갖고 있어, 하나. 그리고 저기 남대문 가서 샀었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되짚고 있어요. 기억을. 그럼 우리끼리 바로 떠들어? 스타트는 어떻게 뭐 그냥 얘기를 해요? 아니면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그래도 인사는 했었죠, 지난번에. 아무튼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푸트시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이 톤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 그래? 저는 애청자니까. 신발 사장입니다. 리바이스. 한 달 되지 않았어요? 한 달? 한 달 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끼리 했던 데이가 반응을 봐가지고 다음 시리즈를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컨텐츠가 그 전과는 좀 다른 결이었고, 그리고 댓글 반응을 좀 봐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 정량적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정성적 반응은 좋았다. 맞아요. 가장 최근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거 시리즈로 만들어 달라고 누가 거기다 또 남겼어요. 대중적인 컨셉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좀 스며들었구나. 우리 자체가 대중적이 아닌데 뭐.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두 분이서 해주시죠. 이 편에서는 좀 근본? 진짜 오리지널들에 대한 얘기를, 좀 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고, 첫 번째 아이템이 이제 그 운동화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척 테일러를 했고, 이번에는 모든 청바지의 이제 C조인 리바이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리바이스 501이죠. 정확하게는 리바이스 중에서도 501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플래그십? 그냥 뭐 원형이지. 포르쉐 911, BMW 3 시리즈 같은 느낌이죠.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나는 리바이스 501이 왜 특별하냐 하면, 원형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대의 다른 아이템하고 섞여서 입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패션 아이템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형으로 살아남는 거잖아요. 클래식이라는 게 살아남는 이유는 너무나 그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태는 별로 안 변했는데 지금 사람들도 입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모델은 처음 모델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 BMW 3나 911 같은 경우. 근데 그게 100년 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의 시초는 뭐야? 자동차의 플래그십이라는 건 뭐냐는 거지. 펜츠. 그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지.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리바이스도 변형이 많이 있어요. 변형은 있죠. 근데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는 501이랑 처음에 만든 501 완전 다르게 생겼지. 다르지. 그렇죠. 그거랑 그 자동차도 그 정도 변화는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게 굉장히 그게 오래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는 형태의 501의 모습을 갖춘 게 오래됐지. 완성이 되게 예전에 됐지. 리바이스 로고 있잖아요. 그거랑 그 밑에 있는 501이라는 숫자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많이 돼 있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한 기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역사를 좀 찾아보면, 리바이스가 그렇게 구별하려고, 차별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가죽 패치에 그 말이 이제 그 청바지를 양쪽에서 끌어서 안 뜯어지는 그 로고도 디자인 등록을 해서 하나의 그런 브랜드 상표로 활용을 했었던 거고, 이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레드탭은 나중에 나온 거지만, 이제 걔도 이제 그런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비슷하게 만드니까 딱 한눈에 우린 리바이스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거기다 붙인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청바지는 이거 입어야 돼. 이게 브랜드 중에 처음에 자기네가 시작을 했다가 사라진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리바이스 같은 케이스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뭐 마케팅적으로 좀 재능이 있었다? 감각이 있었다라고
이제 거꾸로 보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계속 내 등록하고. 생각에는 오히려 그 가스라이팅 안 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청바지는 리바이스 501이 원형이니까 이것부터 입어야 돼 라고 사실은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많아요.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는 다르겠죠. 지금 세대는 리바이스를 리스펙트 하지. 사실은 접할 때 LVC 같은 걸 많이 접하고 중간에 이제 얘가 흥망성쇠가 있던 기간에는 특히 우리가 처음에 리바이스를 접했을 때는 진짜 무시당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창 옷을 입었을 90년대 중후반에는 뭐가 가장 인기 있던 시기였냐면 디자이너진이 부흥을 하던 시기예요. 청바지라는 게 노동자들 작업복이었다가 패션 스테이트먼트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갑자기 90년도에 캘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아, 뭐 그치. 게스 막 이런 게 막 프랑스와 저거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고.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90년도에 그 디자이너들이 청바지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리바이스가 완전 그 노땅이 된 거지. 후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때는 또 리바이스가 엄청 그렇게 막 힙하거나 멋있거나 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리바이스 입으면 좀 약간 구린 느낌? 저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근본이지라는 생각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아이템을 고를 때 청바지는 리바이스가 제일 베이직인데 그럼 리바이스부터 입어야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같은 반 친구들 막 잘 사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막 되게 그런 유행에 민감하고 막 빨리빨리 사서 입는 애들은 굉장히 무시했지, 리바이스를.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때가 막 국내에서 막 닉스. 그렇지. 그게 나는 예전에 닉스를 우리나라에서 유행시켰던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게 한국 패션 산업의 시장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하다. 닉스가 그 당시에 디자이너 청바지 브랜드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캘빈 클라인보다 더 유명했거든. 그렇지. 청바지 하면 닉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 특히 여자 대학 여대생들은 다 닉스 입고 다녔어. 그래야 먹어주는 거였어. 캘빈 클라인이나 뭐 게스도 유명했지만 겐 유즈도 이런 것도 유명했고, 하지만 닉스가 한때는 완전히 그냥 평정을 했었죠. 나는 이제 이게 리바이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영원 불멸의 아이콘이고, 그렇지. 원탑이고 최고고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고 무조건 리바이스부터 입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역사를 보면 90년대 그랬다가 2000년대 또 2차 디자이너 진 브랜드가 또 생기죠. 그때는 뭐 세븐 포 맨카인즈나 뭐 트루릴리전 프리미엄 진 열풍이지 그때는 또. 그럼 막 50만 원씩 팔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또 리바이스가 한번 이렇게 훅 이러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LVC라는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 같은 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사람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고, LVC가 우리나라는 조금 인기가 지금도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은 들어보면 리바이스 사면 LVC 아니면 뭐 살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되게 작은 시장이고, 심지어 제가 처음에 막 리바이스 그 LVC를 막 모으기 시작했던 시절 때는 진짜 그 매장에서 그걸 사면은 정말 그 직원들이 갑자기 막 엄청 친절해지고 VIP다. VIP. 막 그랬었어요. 다른 고객이다. 막 그 매출이 하나 팔면 한 5개 파는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그 전에 약간 엄청 선풍적인, 저희 세대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진이 누디거든요. 누디진. 그것도 있지 또. 네. 누디진에서 너무 급격하게 브레이크다운이 되면서 약간 헤리티지한 LVC가 그때 확 떴던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 쪽에서는. 2008년 뭐에서 한 10년 그 사이에 그때는 클래식이 유행을 해서 사실은 근본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하나씩 다 재조명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도 당연히 리바이스 이제 빈티지 클로딩 계열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 많이 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색하지만 리지드 데님, 그러니까 세탁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냥 데님 원단으로 만든 그 제품을 이제 소킹해서 내 몸에 맞게 입는다는 것도 사실은 많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부류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맞아요. 막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 막 청바지 입고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몇 시간씩 있다가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쇼핑하기에 좋나요? 어떤 방법이? 그게 이제 데님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데님 매니아 분들의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기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닷가에 가서 그걸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냥 해변에서 태양에 누워서 말리는 게 최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모래 때문에 약간의 이 샌딩 효과도 있어서 물도 되게 예쁘게 빠지고, 물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 물에 담근 다음에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를 이렇게 비비면은 그 많이 닳았던 부분이 쫙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0, 30대에게 501이라는 거는 굉장히 헤리티지한 아이템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 아이템에 대한 감정과 그들이 느끼는 아이템의 감정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게 501의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 그 501을 받아들인 경위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고 다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그냥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는 그거 당연히 근본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미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501의 그 클래식 아이템이라는 거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입고 있는 사람이면 야 그거 몰라? 야 나 옛날부터 입었었어.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기억 못 하잖아. 언제 정확하게 첫 501을 언제 샀는지 몰라. 501 나도 나는 청바지는 리바이스지 라는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첫 501이 뭐였지라고 생각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우리도 업에 들어와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몇십 년대 특징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고 막 이거를 이제 다 습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게 총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501을 접했을 때는 역사고 뭐 이런 거 빈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그때는. 맞아요. 양산되던 시절에 리바이스 501을 처음으로 접했으니까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니까 그때는 뭐 그런 뭐 메이드 인 USA라는 개념도 많이 없었고, 아마 근데 처음에 샀던 거는 USA였을 거예요. 뭐 예전에 이제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처음에 코스트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오코너 가면은 이제 미제 옷들을 쫙 깔아놓고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씩 사서 입어보고. 프라이스 클럽이 94년에 들어왔어. 신세계가 코스트코를 업무 제휴 같은 식으로 해서 그렇죠. 신세계가 이제 콜라보로 들어온 거예요. 양평점이 프라이스 클럽 1호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대학생 때 간 거야. 가면 막 다 티셔츠도 미제고 뭐 다 미제였지. 이런. 그때 진짜 그 미국에서 팔던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팔았으니까 완전히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나는 이제 패션을 사실은 맨스논노를 보면서 배웠어요. 맨스논노 잡지를 보면서 배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애들이 501 입는 법을 막 이제 거기 이제 막 가르쳐 주는 거지, 잡지에서. 지금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무라 타쿠야 얼굴 한 번만 합성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이분이 좀 틈만 나면 이 복장을 자주 하더라고. 둘 다 근데 입고 계시는 바지는 501인 거죠? 네네네네. 네. 제가 입고 있는 501은 90년대에 메이드 인 USA 세컨핸드죠. 구제 가게에서 산 거고, 이제 사실 이걸 빈티지라고 이제는 부를만 할 시대가 되긴 했는데, 재작년만 해도 90년대 리바이스를 빈티지라고 팔면은 다 엄청 좀 예민하게 굴고 좀 많이 비판을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자체도 하나의 장르가 된 거지. 그렇지. 이제는 저는 여전히 뭐 빈티지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즈드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0 몇 년이냐는 모르겠지만 90년대 이제 추정해 보건데 디테일들을 보면 그 원단이나 봉제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생산된 미국 물량. 이 90년도 501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제가 맨 처음 입은 게 이 당시 그냥 현행 501이었거든요. 그걸 입었고, 이제 오늘 약간 코스프레처럼 입은 거는 그 당시 이제 90년대 제가 막 이제 옷을 막 사입고 하기 시작할 때 봤던 맨스논노에서 입었던 기무라 타쿠야가 그때 유행했고. 아이콘이었잖아요. 아이콘. 사실은 그가 입었던 그런 느낌으로 어렸을 때 이 차림으로 많이 다녔어요. 나는 기무라 타쿠야를 잡지로 처음 봤잖아. 기생 오라버니처럼 생겼잖아, 솔직히. 그쵸. 예쁘장하게. 옛날엔 더 이뻤어.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도 장난 아니지. 이렇게 맞아요. 길게. 그러니까 새끼 재수없어 약간 이랬거든. 근데 나는 기무라 타쿠야가 멋있다고 느낀 게, 그 실제 비디오를 보고 나서
이 새끼 대박이다. 이거 멋있는데? 야, 남자가 봐도 좀 멋있긴 하네. 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목소리 또 왜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가 또 굵어. 이 사람이 뭐가 문제? 뭐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이게 90년대가 왜 인기가 왜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접근이 좋은 가격대, 아무나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가격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막 데님 매니아들이 아니면은 뭐 이게 장폭의 그런 원단을 쓰고 만들고 뭐 체인 스티치가 없고 이게 문제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 장폭으로 짰던 조금 도톰한 이 데님 원단에 물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느낌이. 맞아. 그래서 이런 복각 데님에서 나오는 그 물 빠지는 느낌이랑 얘가 빠진 느낌 되게 달라요. 완전 다르지. 특히나 얘는 좀 많이 빠져야 그 좀 효과가 맛이 생기는데 나지. 아, 너무 예쁘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데님이 지금 다시 좀 인기가 꾸준히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시대 그냥 시대상이구나. 근데 이게 아까 다른 뭐 레전드 아이코닉한 물건들에 대한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리바이스를 이게 클래식 관점으로 보잖아요. 501을 다 시대별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있는 패턴이 그냥 나와요. 그 시대에 양복을 만들어 입던 패턴이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된 바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진이라고 불리기 전에 웨이스트 오버롤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그때는 양복 바지들이 미디도 굉장히 길고 뒤에 이렇게 올려 있고, 그때 뭐 벨트도 없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서스펜더 하게 이런 버튼도 있고, 그리고 통이 넓고, 그런 것들이 그 리바이스 시대별로 보면은 그게 다 있더라고. 그게 완전 시대상이야, 시대상이. 복식 문화나 복식에 대한 히스토리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이분이 입고 있는 거랑 시대가 다르니까, 사실은 얘는 엄연히 보면은 같은 501인데 완전히 다른 바지라고 다른 봐야 바지지. 되죠. 기무라 타쿠야로 얘기가 세긴 했는데 아이템들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아메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메카지의 그 시초가 사실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80년도 말에서 90년도 초반에 시부카지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이제 이 젊은 시부야에서 놀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소화해서 만들어낸 그런 룩인데, 그걸 시부카지라고 불러. 그 시부카지에 사실 제일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기무라 타쿠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1에다가 뭐 레드윙 부츠 신고, 또는 뭐 이제 올스타, 컨버스 올스타 같은 거 신고, 그다음에 이런 그 네루 셔츠라 그래. 이걸 일본에서. 왜 네루냐면 플란넬 셔츠에서 네루 플란넬을. 셔츠라 그래. 트러커 쓰고 뭐 이런 느낌. 저는 이제 그 90년대 향수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약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 많이 드린 그 LVC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 제품들이고요. 제가 이제 운 좋게 그 유니페어 고객분 중에 정말 데님 매니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야, 너는 이런 것도 한번 안 입어보고 뭐하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랑 정말 명동에 있는 리바이스 대리점 가가지고 이 LVC를 갈 때마다 2개씩 사왔어요. 갈 때마다 2개씩 사면 도대체 얼마를 쓰신 거예요? 많이 썼죠. 몇백만 원 썼지. 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이제 사봤죠, 바지를.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확 빠져들었냐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시대의 바지 패턴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사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 당시 LVC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할 때는 47년 버전이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입은 게 이제 47501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리가 두꺼운 편이라서 이제 55년 버전. 그거는 스트레이트, 진짜 스트레이트 핏? 원래 다른 애들은 조금 다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47은 조금 이제 허벅지가 좀 좁아지고, 약간 좀 아래가 좀 이렇게 나팔바지 같이 된다 그럴까, 살짝 그런 느낌이고, 50년대 게 가장 좀 통이 넓고 쭉 떨어지는 핏이고 다리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님 매니아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66년 모델. 원단 이제 짜임도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골반이 약간 둥글고 내려오는데 약간 아래가 좁아져서 실질적으로 여러 옷에 입기가 되게 좋다라고 해서 66년도 거를 많이 입었었는데, 시대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 무드에 따라서 막 입기가 좋고, 위에 거는 이제 타입 2라 그러죠. 청자켓인데 이거는 이제 세컨드 타입이기 때문에 50년대
모델인 거고, 신발은 위아래 셋업으로 입을 때 뭐 척 테일러나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저는 좀 이런 가죽 부츠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알든의 인디 부츠입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워크 부츠로 얘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컨셉은 이거죠. 40년대고 50년대니까 40년대부터 산 청바지를 입다가 50년대 새로운 자켓이 나와서 이것도 사고 이제 워크 부츠 알든을 신고 가는 이제 노동복, 워크웨어의 기본 이제 풀 세트 같은 컨셉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입고 다녔으면은 진짜 노동자거나 아니면 그냥 날라리거나, 아마 이 시대는 이런 사람 없었을 거야. 한 60년대 돼야 이제 이거를 패션으로 입고 다니고, 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거를 패션으로 위아래로 입고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멋을 부린다고 하면서 이게 유행이 된 거지, 원래 일상복 개념에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옷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브루스리 장례식 때 스티브 맥퀸이 원래 이제 다 까만 양복 입고 가는데 되게 밝은 톤의 리 셋업으로 위아래로 리를 딱 입고서 관을 같이 들고 나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근데 진짜 멋있긴 해요. 좀 예의가 없는 느낌인데 그냥 뭔가 스티브 맥퀸 때문이라서 그냥 뭔가 용납이 되는 느낌? 리바이스 그 스토리 보면은 원래 이제 드라이 굿즈라고 이런 천이나 뭐 이런 수입품 같은 거를 파는 이제 일종의 매장을 하던 제너럴 스토어. 제너럴 스토어의 개념이지. 그거를 친척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게 되다가 골드러시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탄광 회사 같은 데서 천막을 대량 오더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얘네가 오더를 캔슬하는 바람에 천을 짜놓고서 아 진짜요?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잘라서 바지를 만들어서 워크웨어로 팔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리바이스의 시초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데님이 아니었겠지 뭐. 그게 덕이야, 덕. 그치. 덕 캔버스. 그게 덕 캔버스. 그러니까 천막용으로 만들었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좀 역사 얘기 또 좀 하면은 제이콥 데이비스. 이제 동네 테일러가 그 노동자들이 맨날 입고서 일하는데 찢어지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수선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이제 그러니까 리벳을 발명을 해서 이걸로 붙였는데 이게 이제 쇠로 딱 고정을 하니까 안 뜯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발명을 했는데 돈이 없었대요. 테일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특허를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리바이스에다가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 공동으로 너네가 돈을 내서 그 특허를 출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를 이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받아들여서 이제 리벳이 달린 게 이제 1873년 처음으로 501의 탄생이 그거라고 합니다. 연도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미리? 그럼요. 1873년. 1853년에 이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생겼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 그 전에는 우리가 알던 모양의 청바지가 아니었던 거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히스토리가 쭉쭉 연도까지 나오니까 인간미가 좀 없어요? 네. 별로네. 근데 이거는 근데 누가 너무 방금 그 다른 편에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어떤 얘기를 안 하고 너무 급조해서 그냥 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편에 네, 근데 뭐 사실은 급조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알아. 약간 우리 30초 동안이 약간 저도 빠져들었어요. 뭐지? 브리테니커 백화사전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 연도랑 사람 이름 어떻게 기억해요. 저희도 이런 편 할 때마다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세요. 본인들이 아는 지식을 바로바로 막 다 뱉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편의 컨텐츠를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왜냐면 이게 스토리의 중간에 좀 껴야 재밌지.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옛날 얘기 들려주는 거 같고. 아니 얘기하려면 하긴 하지. 비둘기 가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아세요, 혹시? 저 비둘기 그 사람 약간. 포비아가 있어. 나 버드 포비아 있어. 버드 포비아. 왜 오는 거야 쟤는 여기? 하여튼 그러하다. 그 LVC랑 일반적으로 이제 백화점 매장 코너에 있는 501이랑 두 가지 바지의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잖아요. 나는 그냥 501을 입겠다, 혹은 나는 돈을 뭐 한 두세 배 정도는 되지만 많이 보태가지고 이왕이면 LVC 라인을 구매를 하겠다. 지금 갓 성인이 된
20살짜리 조카가 있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면 그냥 LVC 사야지. 아예 첫 번째 501은 둘 중에 하나면 LVC 사야지. LVC 사야지. 다른 옵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현행 LVC나 현행 501보다는 옛날 거를 한번 최대한 찾아서 입혀보고 싶네요. 리바이스는 지금 빈티지샵 가면 많이 팔거든요. 거기서 일단 골라서 입어보고, 그러니까 그걸 입어보든가 아니면은 복각형 그런 옛날 LVC 같은 걸 입고 싶으면 일본 레플리카 브랜드들이 만드는 거 중에서 한번 찾아서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LVC랑 일본 레플리카 브랜드랑 누가 더 잘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일본 레플리카 브랜드가 훨씬 잘 만들지. 그래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LVC 자체에 또 그 뭐랄까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제 브랜드니까 우리 거를 제대로 복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진짜 그 콘밀이라고 하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원래 리바이스 원단을 짜던 원단으로 그 시대에 이제 빈티지를 가져다가 복각해서 원단도 짜고 그 당시 갖고 있던 그런 패턴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공장이 발렌시아 공장이라고 단추 뒤에 보면은 555번이라고 찍혀 있는 단추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 공장이 원래 그 리바이스 미국 공장에 이제 최고다라는 설이 있어서 초창기 LVC는 거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행이라고 말한 거야. 지금 당장 가서 사면 LVC를 사실 거냐. 초창기 LVC를 가진 사람은 이제 최고고 그건 심지어 리셀 마켓에서 훨씬 비싸게 팔리고 그건 좋지. 그래도 중간에 계속 메이드 인 USA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여기도 쉽지 않았죠. 왜냐면 막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디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공장이 다 철수하고 콘밀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터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LVC 중간에도 그 이런 워싱 데님들은 터키에서 만들었거든요. 터키로 만들다가 그래서 저도 잠깐 LVC를 아예 등을 딱 돌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야. 아, 그래요? 네. 재팬게 나오지 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복각 데님이랑 한번 견줄만은 해볼 것 같다. 한번 아직 안 입어보진 않았어. 나는 조금 그 사양을 보면 샘플만 봤거든요. 아, 봤어요? 좀 아쉬워. 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생리랑 이제 복각 데님을 보통 하는 일본 브랜드들은 어쨌든 다 소규모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오타쿠의 마인드를 아직도 계속 이제 쥐고 있는 거고 LVC는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쉽지 않겠지.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일 수밖에 LVC는 없죠.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걸 복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야만 하지만 근데 시스템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그 있다, 의사결정이나 뭐 그 또 숫자도 계속 봐야 되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뀔 거고 뭐 그러겠죠. 리바이스에서 살 거면 LVC를 사라. 왜냐면 원단도 최대한 그 시대에 맞게 짰을 거고 저는 요즘에 이제 모토가 그거예요. 옷을 만들거나 뭐 옷을 바잉하거나 했을 때 다시 팔 수 있는 거를 만들자가 제 모토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내 옷장에 남길 거를 만들자. 근데 현행 501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501도 가보면 나라마다 다르고 심지어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요. 뭐 미국 가면 메이드 인 USA가 있고 일본 가면은 자기네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한 501을 만들어서 현행으로 팔아요. 10만 원대로. LVC를 경험한 사람이 그걸 보면 재미로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면은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지 별로. 그리고 이제 이런 원가랑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게 조금 더 안 좋을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왕이면은 그냥 남기고 가치 있는 거를 하나를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501을 입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복식적 그 덕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남자애들 많이 그러듯이 오타쿠적인 개념으로 501을 이제 들이파서 디깅을 해서 입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멋있는 거 요즘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옷 입을 건데 청바지를 입고 싶어 거기다 이걸 뭘 매치시키면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저는 지금 세대들이 빈티지 501을 막 찾아 입는 이유는 지금 미국 셀럽들이 빈티지 리바이스를 입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결국은 이제 연예인들이 입는 거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리바이스 501이 왜 위대하고 왜 대단한 아이템이냐면 헐리우드의 셀럽들이 그 모델들이 빈티지 501을 입었는데 다른 아이템들은 다 현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입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내주잖아요. 501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한 것 같고, 다른 어떤 그 디자이너 청바지를 그렇게 입진 않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기 막 발렌시아가 위에 입었는데 밑에 뭐 캘빈 클라인 빈티지를 입었어. 이건 없거든. 그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리바이스 501은 되거든. 그 부분 때문에 리바이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성인 거고,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뭐 메이킹, 뭐 모양 이런 거 역사 이게 다 합쳐져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코닉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콘이 그게 되는 다 되는 거지. 그렇지. 그 트렌드를 안 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트렌드는 결국에 너무 그 수명이 너무 짧아요. 501을 입는다는 거는 트렌드 너머의 세계를 접하고 있다는 개념이라서. 왜 이게 이렇게 청바지라고 남아있을까 하면은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어낸, 그 장르를 처음으로 만든 거에 대한 원형이 주는 상징성이나 존재가 있는 거지.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모양으로 쭉 입혀졌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입혀도 잘 그냥 괜찮아 보이게 되는 거는 그만큼 그 물건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쵸. 똑같은 청바지인데 그 트렌디하게 뭔가 뭐 좁아졌다가 막 넓어졌다가 스티치가 커졌다가 하는 것들은 그때는 되게 신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얘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한 1, 2년 지나면은 갑자기 되게 식상해 보이면은 갑자기 얘는 버릴 수밖에 없거든. 나에게 501이란? 나에게 501이란 젊음? 나에게 501이란? 젊음? 잠깐만. 나에게 501이란 늙음? 왜 늙음이야? 늙어요. 계속 늙어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입을 때마다 내가 그 뭔가 항상 그 스테이터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젊음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담 즐거웠습니다. 갑시다. 걸어가요. 아이고야. 안녕.